이번에 배워볼 어휘는 다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각입니다. 첫 번째 표현은 각광입니다. 여기서 각은 다리, 광은 빛, 풀어서 이해하면 다리의 빛을 비추다. 의미가 확장되어 무대의 앞쪽 아래에 장치하여 배우의 다리를 비추는 광선, 영어로는 footlight, 또는 의미가 확장되어 사회적 관심이나 흥미라는 의미가 됩니다. 주로 각광을 받다, 각광받다 등의 표현으로 사용합니다. 광을 공유하는 단어를 추가로 알아보겠습니다. 광복의 광은 빛, 복은 되찾다. 풀어서 이해하면 빛을 되찾다. 의미가 확장되어 빼앗긴 주권을 되찾다 라는 의미가 됩니다. 주로 조국이 광복했다, 광복절 등의 표현으로 사용합니다. 참고로 광복절이란 1945년 8월 15일 우리나라가 일본으로부터 광복된 것을 기념하고 1948년 8월 15일 임시정부 법통을 계승한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경축하는 날입니다. 광택의 광은 빛, 택은 연못, 풀어서 이해하면 연못에 빛이 반사되듯이 반짝이다 라는 의미가 됩니다. 주로 광택이 있다, 광택을 내다 등의 표현으로 사용합니다. 다음 표현은 각선미입니다. 여기서 각은 다리, 선은 줄, 미는 아름답다. 풀어서 이해하면 다리, 선이 아름답다 라는 의미가 됩니다. 주로 여자의 다리에서 느끼는 아름다움을 각선미가 좋다 등의 표현으로 사용합니다. 선을 공유하는 단어를 추가로 알아보겠습니다. 노선의 노는 길, 선은 줄, 풀어서 이해하면 길이 되는 선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주로 버스 노선, 지하철 노선 등의 표현으로 사용합니다. 또는 비유적인 표현으로 정치 노선, 강경 노선 등의 표현으로도 사용합니다. 미를 공유하는 단어를 추가로 알아보겠습니다. 미술의 미는 아름답다, 술은 재주, 풀어서 이해하면 아름답게 하는 재주, 즉 그림, 조각, 건축, 공예 등 공간 및 시각의 미를 표현하는 예술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다음 표현은 각주입니다. 여기서 각은 다리, 주는 글 뜻을 풀다, 풀어서 이해하면 글 아래에 뜻을 풀어 놓다는 의미가 됩니다. 영어로는 footnote입니다. 주로 어떤 글에 각주를 달다, 각주가 붙다, 각주를 참조하다 등의 표현으로 사용합니다. 주를 공유하는 단어를 추가로 알아보겠습니다. 주석의 주는 글 뜻을 풀다, 석은 풀다, 풀어서 이해하면 글 뜻을 풀다 라는 의미가 됩니다. 주로 어떤 글에 주석을 달다, 주석이 붙다, 주석을 참조하다 등의 표현으로 사용합니다. 참고로 각주는 글 아래에 뜻을 풀어놓은 것만을 의미하고 주석은 위치에 상관없이 뜻을 풀어놓은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주석은 각주를 포함하는 포괄적인 의미로 사용됩니다. 다음 표현은 각색하다입니다. 여기서 각은 다리, 색은 색, 풀어서 이해하면 다리에 색을 입히다. 의미가 확장되어 서사시나 소설 등의 문학 작품을 희곡이나 시나리오로
고쳐 쓰다 또는 흥미나 강한 인상을 주기 위하여 실제로 없었던 것을 보태어 사실인 것처럼 꾸미다 라는 의미가 됩니다. 주로 소설을 영화로 각색하다, 극적으로 각색하여 이야기하다, 각색하지 말고 사실 그대로 말하다 등의 표현으로 사용합니다. 색을 공유하는 단어를 추가로 알아보겠습니다. 생맹의 색은 색, 맹은 눈이 멀다. 풀어서 이해하면 색을 볼 수 없다. 즉, 의학용어로서 색깔을 제대로 구별하지 못하는 증상 또는 그런 증상의 사람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사람의 눈은 빨간색, 녹색, 파란색 이 세 가지 색을 따로 감지하여 조합된 한 가지 색깔을 최종적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하지만 생맹일 경우 삼원색을 부분적으로 또는 전부 감지하지 못하게 됩니다. 적색과 녹색을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를 정록생맹, 청색과 황색을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를 청황생맹, 모든 색을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를 전생맹이라 부릅니다. 또는 볼 수 없는 색에 따라 적생맹, 녹생맹, 청생맹으로 세분화하기도 합니다. 생맹은 대부분 선천적으로 염색체에 의하여 유전되지만 드물게 후천적으로 망막질환이나 시신경질환으로 생맹이 될 수도 있습니다. 색약의 색은 색, 약은 약하다. 풀어서 이해하면 색이 약하다. 의미가 확장되어 어떤 색이든 느낄 수 있지만 그 느낌이 약한 증상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즉, 생맹보다 정도가 약할 때에는 색약이라고 합니다. 다음 표현은 각기병입니다. 여기서 각은 다리, 기는 기운, 병은 병. 풀어서 이해하면 다리 기운에 문제가 생기는 병, 즉 의학용어로서 다리가 붓고 마비되는 병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각기병은 비타민 B1, 즉 티아민의 부족으로 발생되는 병으로 다 설명드리기 어려울 만큼 증상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증상이 심할 경우에는 여러 가지 후유증이 남거나 죽음에까지 이르게 하는 무서운 병입니다. 각기병에 관련된 유명한 이야기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각기병은 1894년 청일 전쟁과 1904년 러일 전쟁 때 일본 해군들에게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일본 해군은 흰 쌀밥만 보급하고 반찬은 병사들 각자가 돈을 주고 사 먹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러자 돈을 아끼기 위하여 간장 한 종지나 단무지 한 조각을 가지고 거의 맨밥만 먹는 병사들이 많았습니다. 문제는 흰 쌀밥에는 비타민 B1이 부족하였으므로 많은 병사들이 각기병에 걸려 전투력을 상실하거나 죽게 되었습니다. 뒤늦게 흰 쌀밥만 먹는 것이 원인이라고 판단하게 되었고, 흰 쌀밥과 함께 고기와 야채를 충분히 먹거나 잡곡밥을 먹으면
해결된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고기나 야채는 비용이 많이 들며 장기 보관하기 힘들어 보급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잡곡밥은 쉽게 보급 가능하지만 흰 쌀밥을 먹기 위해 입대한 군인들이 잡곡밥을 거부하였습니다. 한편 일본과 동맹을 맺은 영국 해군의 경우 밀가루 빵과 커리를 보급하고 있었는데 특히 밀가루에는 비타민 B1이 많아서 각기병에 걸리는 환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본 해군은 흰 쌀밥 대신에 밀가루 빵과 커리를 보급하기 시작하였는데 병사들의 원성이 자자해지고 사기는 떨어졌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 일본에서 빵은 간식일 뿐 밥 대신 먹을 것이 못 된다는 인식이 강하였습니다. 결국 빵 대신 다시 흰 쌀밥을 주게 되었고 그 대신에 커리에 밀가루를 많이 넣어 보급함으로써 각기병 문제를 해결하였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일본식 카레 라이스의 탄생 배경입니다. 영국식 커리와 달리 일본식 카레 라이스는 점도가 높아 흔들리는 함정에서도 엎지르지 않고 먹을 수 있었고 쌀밥과 궁합도 잘 맞았습니다. 일본 해군은 1908년 해군 조리술 참고서에 카레 라이스를 포함하였고 정기적으로 카레 라이스를 보급하였습니다. 1920년대에는 카레 라이스가 일본 국민들에게 널리 전파되어 큰 인기를 얻고 유행하였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1920년대 일본의 영향을 받아서 카레 라이스를 먹기 시작하였습니다. 커리와 전혀 관계없을 것 같은 일본에서 왜 카레 라이스가 유명하고 일본 사람들이 많이 먹게 되었는지 이제 이해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영국 해군은 인도 식민지에서 먹는 커리가 잘 상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장기간 항해를 위해서 커리를 만들어 먹기 시작하였습니다. 영국식 커리의 특징은 서양식 스튜와 같이 버터에 볶은 밀가루를 사용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버터에 볶은 밀가루와 커리 향신료 가루를 혼합한 형태로 영국식 커리가 보급되었고 주로 소고기와 함께 요리해 먹었습니다. 일본식 카레 라이스는 영국식 커리를 바탕으로 만들어졌지만 볶은 밀가루를 더 많이 넣어 점도를 높였고 밥 위에 얹어 먹는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다른 음식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커리는 1902년 영일 동맹 때 처음 알려진 것이 아닙니다. 그보다 한참 이전인 1850년대 오사카 앞 고베항에서 영국과 일본이 통상 협약을 맺을 때 처음 일본에 알려졌습니다. 이때 영국 해군으로부터 일본이 얻은 커리를 카레라고 부르게 되었고 밥에 커리를 부어 먹는 퓨전 요리를 최초엔 라이스 카레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사실 인도에서 커리는 특정한 향신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향신료를 넣어 끓여 만든
국물 또는 소스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향신료의 색깔이 다양한 만큼 커리의 색깔 또한 다양합니다. 각기병으로 시작해서 커리로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세상을 연결하여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한글 어휘가 지속 가능하도록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